소설 신인간혁명 6권 제1장 보토. 신세기의 광대한 무대는 세계이다. 거기에는 전쟁으로 괴로워하는 벗이 있다. 비탄에 잠긴 어머니가 있다. 굶주림에 우는 아이들도 있다. 샘물이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꾸듯 인간의 생명에서 솟아나는 자비와 영지의 샘으로 이 지구를 평화로운 낙원으로 영원한 보토로 바꾸어가는 휴머니즘의 승리를 우리들은 광선유포라고 부른다. 1962년 1월 29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중동으로 출발했다. 오전 11시에 하네다 도쿄 국제공항을 이륙한 스칸디나비아 항공 984편은 첫 경유지인 필리핀 마닐라로 향했다. 이번 여행에서 정식으로 방문할 나라는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 이렇게 7개국이며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 그 첫 번째 방문지였다. 방문 목적은 현지 회원을 지도하고 종교 사정을 시찰하는 것이었다.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 청년부 간부인 요시카와 유스케, 구로키 아키라, 이렇게 3명의 이사들이 동행하게 되었다. 신이치의 이번 중동 방문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당시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었으며 후에 일본 최초의 아랍어 사전을 지필 편집하여 발간한 가와라자키 도라조라는 아랍 연구가였다. 신이치는 출발하기 이틀 전인 1월 27일 가와라자키와 처음 만났다. 이날은 세이쿄 신문사에서 동양학술연구소 발족식이 있었다. 이 연구소는 1년 전 아시아 방문 때 신이치가 구상하여 제안한 것으로 동양의 사상 철학과 관련된 학술 자료를 수집하여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창가학회가 설립하는 각종 문화단체의 성구가 되었다. 발족식에서 신이치는 이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학술 연구자를 배출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지성이 넘치는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구소 배지를 손수 건네주며 자기도 그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그것은 자신도 연구소의 일원이라는 자각으로 학술 연구자를 육성해가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신이치는 발족식이 끝난 뒤 학회본부에서 가와라자키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가와라자키가 속해 있는 조직의 간부에게서 아랍 전문가인 회원이 있으므로 격려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선두에 서서 학술 연구자 육성에 최선을 다했다. 가와라자키 도라조는 검은 태안경을 쓰고 콧수염을 길렀으며 당당한 체격의 쾌나마 인상을 풍기는 40대 후반의 장년이었다. 신이치는 가와라자키를 정중히 맞이했다. 중동 방문을 앞두고 아랍 사정에 밝은 가와라자키에게 여행에 대한 조언을 들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바쁘신 가운데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이치가 말하자 가와라자키는 억양 높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이번에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아랍에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랍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가와라자키는 청년 시절 외무성 유학생으로 이집트로 건너가 카이로 대학 아랍어과를 졸업한 후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각지에 있는 일본 공간에서 근무하여 아랍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전쟁 후 관료 생활이 싫어 외무성을 그만두었지만 경제고와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구나 아내와 아들은 결핵을 앓고 있었다. 가와라자키 일가의 어려움을 보다 못한 친척이 그의 아내에게 먼저 불법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1953년 여름 아내는 신심을 시작했으며 그 아내의 권유로 가와라자키도 다음해 4월에 입회했다. 그러나 학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려는 마음에서였다. 그 무렵 아랍의 석유 자원이 일본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가와라자키도 어느 석유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 후 다른 석유 회사에 스카웃되어 마침내 조사 팀원으로 다시 아랍의 사막을 활보하게 되었다. 일본 최초의 아랍 유전 개발에도 종사해 왔으며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도 강사로서 아랍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가와라자키는 상기된 얼굴로 중동의 정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잘 아시겠지만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풍부한 석유 자원을 가진 아랍 제국을 둘러싼 동서양진영의 쟁탈과 충돌이 있습니다. 아랍 제국은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독립도 늦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아랍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흐름이 있으며 그것이 민족주의의 대두를 초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슬람교 근본으로 아랍어의 결속이 강해지면서 한편에서는 유대교 나라인 이스라엘과 대립의 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아랍연합공화국에서 시리아가 탈퇴하는 일도 있어 아랍이 단결을 도모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석유를 발굴하여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 아랍은 동서냉전, 민족 분쟁, 종교 분쟁, 계급 투쟁과 같은 모든 대립의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지리적으로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또 이미 유엔에 가맹한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은 48개국을 헤아리며 그 중에서 아랍 제국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아랍의 동향이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일본의 관료나 정치가 그리고 경제인까지도 아랍을 단순히 석유를 거래하는 대상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석유 확보에 영향이 없다면 아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지요. 정말이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일본인은 아랍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서쪽에 있는 중동과 동쪽에 있는 일본은 더욱 깊은 교류를 통해 서로 상대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국경을 초월한 인간 연대가 생겨나고 그것이 세계로 넓혀지면 평화의 기초가 구축되리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말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당신이 아랍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랍을 방문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평화라 해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랍과 일본 사이에 평화와 문화 교류의 길을 개척해두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구미의 문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구미만이 외국이 아닙니다. 아랍에는 아랍의 문화가 있고 일본이 배워야 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야마모토 선생님.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가와라자키의 눈은 빛났다. 두 사람의 대화는 활기를 띠었고 마음은 강하면서도 격렬하게 공명해 갔다. 신이치는 말했다. 실은 조금 전 동양학술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의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동양을 중심으로 세계의 문화와 종교, 민족성을 연구하여 인간과 인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밑거름으로 삼아 동양,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동양학술연구소는 창가학회가 만든 것입니까? 가와라자키가 물었다. 신이치는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학회가 모체가 되어 설립한 학술연구소입니다. 인류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나 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사명은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체가 창가학회입니다. 신이치의 말을 듣자 가와라자키는 허리를 펴고 무릎 위에 양손을 모았다. 야마모토 선생님,
아무래도 저는 창각회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신앙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며 권유만 하는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딘지 모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병이 낫는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소위 공덕이라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회의 평화라는 과제에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 도전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화를 입으로 말하는 종교에는 많지만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극히 드무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담보겠습니다. 실은 오늘도 아내에게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니 꼭 가라는 말을 듣고 아내의 체면을 생각해서 왔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아랍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아내가 신세지고 있는 교단의 회장이니 한 번쯤 인사드리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서였지요. 그러나 경솔했습니다. 스스로 확인도 하지 않고 편견으로 학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가와라자키는 이렇게 말하며 깊이 머리를 숙였다. 그것을 제지하며 신이치는 말했다. 진실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럼 가와라자키 씨는 근행을 한 적도 없겠군요. 네, 이름뿐인 회원이라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불법에 관해서 잘 알아듣도록 말해갔다. 불법은 모든 인간이 본래 존귀한 부처이며 모두 평등하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류 평등을 설하는 휴머니즘 사상이고 평화를 지향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의 자비와 지혜, 생명력을 용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인간에게는 각자의 이상이 있는가 하면 신념도 있습니다. 모두 그것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요. 그러나 자비를 가지고 타인을 대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과는 반대로 자칫하면 이기적인 삶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요? 또 인생에는 좌절도 있으며 막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강인함으로 그것을 당당히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행불행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불법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와라자키 도라조는 온순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실은 지금 저도 정체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아랍을 위해 바치고 싶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혼자만 분주한 느낌입니다. 일본인이 아랍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 사업이나 문화 교류를 제안해보고 싶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꿈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나약해져 버립니다. 신이치는 힘주어 말했다. 가와라자키 씨, 부인께서 당신에게 신앙을 권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랍에 거는 남편의 꿈이 어떻게든 실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인께서는 아랍을 생각하는 한결같은 당신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와라자키 씨는 예전에 외무성을 사직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에도 아마 부인께서는 불평 한마디 없이 당신을 뒷바라지해 오셨을 겁니다. 가와라자키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많은 고생을 시켰습니다. 몸도 약한데 불평 한마디 없이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잘 인내해 주었습니다. 부인의 소원은 아랍에 공헌하겠다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막힘이 있어도 불법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진지했다. 가와라자키 도라조라는 아랍을 사랑하는 인재가 크게 성장해 활약해주기를 바라며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인간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신의 사명은 일본과 아랍을 맺는 우정과 문화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정치가도 아닌 일개 민간인으로 아랍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학생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아랍 문화와 마음을 전해간다면 미래의 교류의 대도는 반드시 열려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열은 인간을 촉발시키며 점점 전파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약한 당신의 말을 듣는다면 부인께서 슬퍼합니다. 약함은 불성실로 이어집니다. 어느 사이엔가 콧수염을 기른 아랍 쾌나마의 눈에 굵은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시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큽니다. 인간의 마음에 휴머니즘을 키우고 평화의 길, 문화의 다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나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한정된 생애를 함께 인류의 평화를 위해, 미래를 위해 바쳐가지 않겠습니까? 가와라자키는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 아랍어 사전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일본에는 아직 아랍어 사전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출판사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출판하게 됩니다만 어떻게 하든 이 사전을 완성하여 야마모토 선생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후세를 위해 빛을 비추는 존귀하고 위대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눈앞의 손익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구자가 하는 일이란 그 당시는 무시당하고 혹은 비판당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니 용기가 솟는군요. 신이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가와라자키 씨는 불가사의한 분입니다. 아랍인보다도 더 아랍인답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아랍인이었는지도 모르겠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가와라자키는 큰 소리로 웃었다. 호쾌한 웃음이었다. 또 상쾌한 웃음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가와라자키 도라조에게 아랍의 기후나 풍토,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관한 조언을 듣고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날 가와라자키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불단 앞에 앉아 제목삼창을 했다. 그리고 가족에게 선언했다. 오늘부터 나도 신심을 하겠다. 고집이 센 아랍 쾌나마는 그날을 계기로 일기당천의 광포의 쾌나마로 변모해 갔다. 신이치는 비행기 안에서 가와라자키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금부터 방문할 아랍 나라들을 마음에 그렸다. 탑승기가 첫 경유지인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1월 29일 오후 2시가 지나서였다. 한 해달을 출발한 지 약 4시간 이상 지났다. 공항 대기실로 옮겨 3, 40분 기다리게 되었다. 도쿄의 날씨는 도로에 살얼음이 얼고 길 가는 행인은 외투깃을 세워야 할 정도로 추웠으나 마닐라는 섭씨 26도로 무더웠다. 겨울 신사복을 입은 일행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자주 시원한 주스를 마셨다. 신이치는 동행한 청년들에게 물었다. 이곳으로 필리핀 멤버가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지. 필리핀에는 지난해 5월 마닐라 지구가 결성되었다.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대답했다. 네, 해외국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고 20분이 경과해도 멤버들은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로키군, 밖을 좀 살펴봐 주지 않겠나? 구로키 아키라는 멤버를 찾으러 갔다가 얼마 후 돌아왔다. 멤버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치는 아직 필리핀 동지와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런 만큼 이곳에서 멤버들과 만나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간이 분발하는 것도 퇴전하는 것도 거의 한순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강한 일념이 정해지고 그것이 큰 새처럼 스스로 비상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한순간의 일념이 잘못되어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일도 있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대화에
온 정력을 기울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벗을 격려해 가자고 결의하고 있었다. 이윽고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신이치는 아쉬워하며 휴게실을 나왔다. 일행이 밖으로 나와 탑승기로 향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선생님! 뒤돌아보자 환송대 위에서 힘차게 손을 흔드는 몇 사람이 있었다. 서툰 일본어로 센세이라고 부르며 신이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필리핀 멤버들이었다. 신이치도 걸음을 멈추고 크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여러분, 일부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다시 만납시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는 손을 흔들었다. 신이치가 탑승하고 밖을 내다보자 멤버들은 여전히 팔이 떨어져라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도 이륙할 때까지 손을 계속 흔들었다. 탑승기가 이륙하자 옆자리에 있던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멤버들은 휴게실에 들어온다고 한 것 같습니다만 아마 안까지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랬겠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적은 수의 동지들은 서로 의지하며 신심에 힘썼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날을 학수고대하며 몇 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휴가를 얻어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신이치는 멤버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워서 견딜 수 없었다. 미안한 마음에 살을 내는 듯한 괴로움마저 느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벗의 건강과 건투를 기념하며 계속 제목을 보냈다. 마닐라를 떠난 지 3시간쯤 후에 다음 경유지인 태국의 방콕에 도착했다. 방콕에도 지난해 5월에 지구가 탄생했다. 신이치는 이곳에서도 멤버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제트기에서 내리자 열기가 일행을 엄습했다. 기온은 섭씨 32도였다. 신이치는 공항 로비에서 10여 명의 멤버들과 만나 함께 공항 레스토랑에 들어가 간담했다. 멤버들 중 3사람은 최근에 신심을 시작했으며 그중 한 남성은 어제 입회를 결의했다고 한다. 여자부도 5명 있었다. 신이치가 태국을 처음 방문하고 약 1년. 이 땅에도 동지는 착실히 육성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동지도 적고 불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 걱정 없습니다. 앞으로 태국은 홍콩과 나란히 동남아시아 광포의 중심지가 될 나라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전력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곧 출발해야 합니다만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 이집트, 파키스탄을 방문한 다음 다시 태국으로 오겠습니다. 그때는 방콕에서 하룻밤 묵기로 되어 있으니 좌담회를 열기로 합시다. 태국 부인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얀 미야코 라이즈라는 인부복을 입은 여성이 기쁜 듯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방콕에는 21세대의 멤버가 있습니다만 좌담회 때는 오늘 오지 못한 분도 반드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신이치는 말했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머지않아 출산하시겠군요. 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건강한 아기를 낳으세요. 어쨌든 모두에게 무리하게 시키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은 일체 삼가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학회를 인식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비상식적인 언행을 한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것이 학회의 진실한 모습이며 불법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풍속, 습관을 잘 감안해서 어디까지나 상식 풍부한 신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회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단체라는 오해를 단 한 번이라도 사회로부터 받는다면 광선유포는 10년, 20년이 늦어질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해버리면 자기 만족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긴 안목으로 보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중요하며 그 지혜는 강한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시니치는 리더에게 배려의 마음이 결여되어 해외에서 쓸데없이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는 멤버가 가장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태국 멤버들과 대화하는 동안에 탑승 대기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간은 괜찮은가? 야마모토 시니치가 동행한 청년에게 물었다. 구로키 아키라가 손목시계를 보며 깜짝 놀라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곧 출발 시간입니다. 그런가? 그럼 다시 돌아오는 길에 좌담회에서 만납시다. 시니치는 이렇게 말하고 태국의 동지들에게 이별을 고했다. 같은 비행기의 승객이 대기하고 있던 휴게실에 돌아오자 이미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공항 시계 바늘은 정확히 예정된 출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행은 탑승기를 향해 서둘렀다. 30도를 웃도는 더위로 모두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설마 출발해버린 것은 아니겠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말했다. 그러자 구로키 아키라가 대답했다.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외국은 일본과 달라서 시간만큼은 분명히 하거든요. 모두 뛰기 시작했다. 뛰면서 요시카와 유스케가 말했다. 직원이 빨리 오라고 하는 걸 보니 아직 괜찮은가 보군요. 비행기는 시니치 일행이 탑승하자 곧 문이 닫혔다. 잠시 동안 모두 숨을 헐떡였다.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시니치에게 말했다. 조금 더 빨리 저희들이 알아차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해외에 나오면 누가 비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모두 만사태평이거든. 방콕까지 와서 마라톤을 하다니 최고의 추억이 되겠군. 시니치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모두 웃었다. 동행한 멤버가 탑승 시간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면 시니치는 그것을 엄하게 지적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니치는 오히려 청년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고 싶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기분 좋게 의욕을 가지고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탑승기가 다음 경유지인 인도 캘커타에 도착한 것은 방콕을 출발한 지 약 2시간 반이 지나서였다. 캘커타에서도 몇십 분간 대기한 후 다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네 번째 경유지인 파키스탄의 카라치에 도착했다. 이곳을 이륙하면 마침내 첫 방문국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다. 테헤란에는 현지 시간으로 1월 30일 새벽 1시경에 도착했다. 도쿄와 테헤란의 시차는 5시간 반이므로 일본은 오전 6시 반경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을 출발하여 19시간 반이 경과한 셈이다. 공항에는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우에노 요리코라는 학회원과 그녀의 남편인 히데오가 마중 나와 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일관계로 테헤란에 거주하고 있었다. 남편은 아직 입회하지는 않았으나 아내의 신앙에는 협조적이어서 테헤란 안내를 자청해서 맡아주었다. 일행이 숙소인 다르반드 호텔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가 지나서였다. 이란 고원에 위치한 테헤란은 해발 1200m나 되며 더구나 새벽이 가까워서인지 생각보다 춥고 공기는 건조했다. 일본을 출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꽤 심한 기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날이 밝자 시가 저편에는 흰 눈으로 뒤덮인 산들이 줄지어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호텔 테라스로 나가보았다. 이 테헤란은 1943년 11월 28일부터 4일 동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수상, 이렇게 3개국 수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테헤란 회담을 했던 것이다. 이 회담에서 영미 두 나라에 의한 북프랑스 상륙작전 등을 의논한 것 외에도 독일 항복 후 소련은 신속히 대일전에 가담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이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정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회담은 주로 소련 대사관에서 했지만 이 다르반드 호텔도 이용했다고 한다. 18년여가 지난 지금 그 3개국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세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동서냉전이라는 새로운 비극의 와중에 처해 있다. 그 3국의 수뇌가 무력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려 했지만 지금 시니치는 인간의 정신력으로 인류 융합과 영원한 평화를 개척하기 위해 이 테헤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중동 방문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그것은 멀고 먼 도정이지만 단연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시니치 자신이 정한 사명의 길이었다. 일행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일본으로 테헤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내용의 전보를 쳤다. 얼마 후 우에노 히데요가 일행을 안내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아내인 요리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니치가 물었다. 부인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에노의 이야기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우에노 히데요의 안내로 테헤란 거리를 시찰했다. 거리에 오가는 여성들은 이슬람교도의 전통 의상인 차도르라는 검정 천으로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일제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슬람교가 민중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일행은 18세기 말 테헤란을 수도로 정한 카자르 왕조의 창시자 아가 무하마드가 착공한 골레스탄 궁전과 왕실 소장의 보석 등을 전시하고 있는 이란 중앙은행의 지하실, 바자르 등을 견학했다. 궁전의 호화스러움은 물론이거니와 활기찬 바자르를 통해 시니치는 민중의 활력을 느꼈다. 자동차로 시내를 돌면서 시니치는 안내해주고 있는 우에노에게 부인 요리코의 상태를 물었다. 우에노는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정신적인 데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란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듯 했다. 시니치는 말했다. 혹시 댁에 들를 수 있다면 부인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오신다면 아내도 매우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바쁘신 선생님께 그런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확실히 이날 시니치의 스케줄은 꽉 차 있었다. 아직 박물관 시찰 외에도 대객전에 사용할 페르시아 융단 구입과 일본 상사의 주재원들과 회담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니치는 이런 지하에 대답했다. 제가 방문한 최대 목적은 그 나라에 있는 회원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인은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만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시니치 일행이 우에노의 자택을 방문하자 아내인 요리코는 황송해하며 말했다. 어머나,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일부러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내도 못해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에노 요리코는 기쁜 듯이 웃고 있었으나 안색은 창백했다. 시니치는 말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잠깐 문병차 들렀을 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함께 제목을 부르시죠. 네. 시니치의 도사로 창제를 시작했다. 불과 10분 정도였지만 시니치는 강한 일념으로 진지하게 요리코의 건강을 기원했다. 창제가 끝났을 때는 요리코의 뺨에 빨갛게 혈색이 돌고 있었다. 시니치는 웃는 얼굴로 그녀를 감싸듯 말했다. 이란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기후도 습관도 다릅니다. 부인께서는 이런 곳에 오고 말아 정말 큰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곳이 저에게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점이 맞지 않다고 느끼시는지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벗도 없고. 남편인 우에노 히데오가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아내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일이 끝나려면 적어도 1,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신이치는 위로하듯 요리코를 보며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는 줄곧 괴로워하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있든 괴롭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뜻을 세우고 기쁨과 충실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일념이며 마음가짐에 달렸습니다. 초대회장 마키구치 선생님은 전시 중 감옥 안에서도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에도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란은 멀고 생활하기 힘든 곳이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비행기로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까운 곳이 아닐까요? 애당초 이 지구 자체가 대우주에서 보면 아주 작은 별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작은 섬이 일본입니다. 그런 작은 섬에 일생 동안 갇혀 사는 것보다 10년이나 20년 정도 넓디 넓은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이 훨씬 즐거운 일이 아닐까요?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행복을 어떻게 열어갈까? 거기에 불법자의 실천이 있고 또 그것이 창가학회의 발전의 원천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우에노 요리코의 심중을 헤아리며 최선을 다해 격려했다. 인간이 비관적으로 변하면 마음은 짙은 구름에 가려 기쁨도 즐거움도 희망의 빛도 자기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불법은 최고의 낙관주의입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에 적광토가 있다고 가르치며 어떠한 악인도 또 불행해 오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망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한한 행복을 향한 가능성을 여는 무한한 희망입니다. 당신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그 이상과 이 테헤란 생활을 비교하며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에 있을 때도 그 나름대로 고뇌나 괴로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에노 요리코를 대신하여 남편인 히데오가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아내는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고부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도 노력했고 어머니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이라 스스로 노력해서 생각대로 결과가 나지 않으면 자신감을 잃고 침울해져 버립니다. 시인치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부인,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이상적인 생활 환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내인 자신은 이렇게 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이러해야 한다. 혹은 생활 환경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머릿속에 이상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 관념의 잣대에 현실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상과 관념의 척도에 정확히 맞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나쁘게 보이고 거듭 실망하게 되어 불평불만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벚나무를 기준으로 매화나무를 보고 이상한 벚나무라며 낙담하는 것과 같지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머릿속에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구애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사물을 보아야 합니다. 테헤란에서의 생활이 익숙지 않아 틀림없이 어려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더라도 많든 적든 어려운 일이나 싫은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던 마찬가지입니다. 100% 훌륭한 환경도 없으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이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은 일본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현실인 이상 먼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경문에도 여실직연, 즉 실과 같이 직연한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낸 관념적인 기준에 집착하여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며 무엇인가 좋은 면을, 즐거운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어디까지나 자기 힘으로 타인을 부러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직시하고 장점을 발견하여 그것을 성장시켜가면 됩니다. 거기에 가치 창조도 있습니다. 우에노 요리코가 입을 열었다. 분명히 야마모토 선생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역시 싫은 마음이 앞서고 맙니다. 부인, 그러니까 신심이 중요합니다. 정체를 느끼면 제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목을 부르면 자기도 환경도 있는 그대로 응시할 수 있으며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자기에게 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일안에 온 사명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무엇인가 사명 같은 것이 있어서인가요? 물론입니다. 사명이 없는 불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관계로 일안해오는 일본인은 점차 많아집니다. 학회원도 오게 됩니다. 그 중에는 당신처럼 전혀 모르는 나라에 왔다는 것에 쓸쓸함을 느끼는 여성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란에 거주하는 선배로서 그러한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란에 우정의 모종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일본인 중에서도 이곳에 와 있는 극소수의 사람뿐이라는 점입니다. 당신과 이란 사람들이 우정으로 맺어진다면 그 사람들은 일본을 가깝게 느끼고 다른 일본인에게도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우정과 신뢰의 연대는 국가라는 벽을 초월하여 세계를 맺어갑니다. 일본과 이란, 그리고 세계 평화를 생각할 때 이보다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 주위에 많은 우정의 모종을 심고 소중하게 기억하면 이란도 반드시 실록이 우거진 마음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요리코가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신이치도 미소 지었다. 진실한 불법은 언젠가 다른 곳에서 행복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한 법입니다. 그 행복을 낳는 힘은 당신 자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본을 떠나면 불행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어도 불행으로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외에서 충실한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한한 희망이며 무한한 활력입니다. 자기의 일념 여하에 따라 어떤 환경도 최고의 보토가 됩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 테헤란에서 행복의 여왕이 되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녀의 볼에는 감격의 눈물이 빛났다. 남편 히데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신이치는 말했다. 테헤란은 아름다운 거리입니다. 경치도 웅대하며 이처럼 맑은 하늘을 일본에서 보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 이 푸른 하늘을 즐기고 사랑하면서 이곳에서 행복의 노래를 연주해 주세요. 헤어질 때 함께 제목 삼창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찬 결의의 울림이 있었다. 신이치 일행은 박물관을 관람한 후 일본 상사 주재원들과 한동안 간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대객전에 사용할 페르시아 융단을 사들였다. 이렇게 테헤란에서의 하루는 조금의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나갔다. 밤에는 야마모토 신이치 방에 모여 늦게까지 이란에 대한 감상을 서로 이야기했다. 신이치와 청년부장 아키즈키 에이스케는 인도에서 이슬람교의 모스크를 시찰했으나 요시카와 유스케와 구로키 아키라는 이슬람교를 처음 접한 만큼 놀라움도 큰 듯했다.
요시카와는 기세 있게 이야기했다. 우리들의 근행은 아침 저녁으로 2번인데 이슬람교의 예배는 하루에 5번이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거르지 않고 엄수하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또 여성은 이슬람 전통을 지키기 위해 차도르라는 검정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이라면 칼이냐 코란이냐라는 말이 떠올라 두려운 종교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슬람교 나라에 와보니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요시카와의 이야기를 듣고 시니치가 말했다. 그 말은 이슬람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개종이냐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냐 라고 강요했다는 뜻으로 유럽에서 나온 말 같은데 사실 이 말에는 적지 않은 오해가 있다. 이슬람은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이교도에 대해 상당한 관용이 있었던 것 같다.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다하면 생명이나 재산의 안전을 보장했다고 한다. 분명히 코란에서도 종교는 무리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요시카와가 대답했다. 그랬었군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생각해보게. 단지 무력만으로 종교의 세계를 넓히고 유포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가르침이 넓혀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학회도 세계 종교에 대한 견실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령 하나의 말이라도 누가 했는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그 진위를 판별해야만 한다. 영국의 문인인 칼라일도 영웅과 영웅 숭배 속에서 마호메트를 한 사람이 영웅으로 묘사했다. 이 책이 출판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지. 당시 유럽에서는 마호메트를 대학인처럼 적대시했었다. 그러나 칼라일은 한 인간으로서 진지함과 성실함이 없었다면 10수세기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이 신앙할 리가 없다고 간파하고 있었다. 학회도 부의금을 가로챈다든지 선조의 위패를 태워버린다든지 폭력 종교라는 말을 들어왔으나 전부 사실 무근의 중상이지 않은가. 결국 학회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기 위해 퍼뜨린 유언비어였지. 마키구치 선생님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은 사실을 바르게 파악한 다음 평가하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대화는 자연히 이슬람교를 테마로 진행되었다.